자, 로테이트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테이트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각도를 지정해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현재 각도에서 몇 도 더 갈 것인가, 몇 도 더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90도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하죠. 얘를 절대각도 0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몇 도일까요? 이게 몇 도가 될까요? 계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고서란 뜻입니다. 참고하다, 참고서.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그럼 여기 레퍼런스 있죠? 레퍼런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레퍼런스 앵글, 참고할 만한 앵글. 즉 다시 말하면 얘의 각도가 얼마냐 이거죠. 여기다 각도를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해보죠. 라인. 자, 지금 제가 30도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로테이트 레퍼런스 현재 각도가 몇 도라고요? 30도죠. 30도 엔터. 내가 바꾸고자 할 각도 0도. 그럼 0도로 바뀌었나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시죠. 30도 선을 하나 그리시고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0도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이번엔 각도를 모릅니다. 사실상 이렇게 각도를 모를 때 쓰는 게 레퍼런스입니다.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중심점 클릭해주고 레퍼런스. 각도를 모르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어딜 찍냐면 중심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점을 찍어줘요.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찍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중심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찍는 게 반대점이에요. 각도를 입력하지 않고 점을 두 번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두 개의 점이 입력이 돼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각도가 입력이 돼서 이와 같이 회전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로테이트를 하는데 중심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베이스 포인트를. 그러면 레퍼런스 할 때 베이스 포인트가 여기가 되는 거죠. 중심점이 여기가 되고 반대점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건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파일인데, 보통 건축을 하려면 이제 그 해당 토지의 용도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번이 있고 여기 지목이 대지라고 되어 있죠? 대라고 되어 있죠? 이거 대지란 뜻입니다. 대지는 뭐냐면 지번이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지번이 있는 토지, 지번이 있는 땅, 이렇게 되면 됩니다. 지번이 뭐냐면 땅지자의 번호 번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소가 있는 땅, 이걸 대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통 우리가 집을 샀다라고 하면은 땅과 그 위에 올려진 건물을 동시에 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중에 대지라는 것은 바로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인데 주소가 있는 땅, 이게 바로 대지입니다. 면적이 274m 제곱이고 여기 도시지역이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7층 이하 지을 수 있고, 이게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땅의 위치입니다. 대지의 위치예요. 여기를 보면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대지, 여기 99-3 도라고 돼 있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도로란 뜻입니다. 도로. 즉, 집 옆에 도로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99-5 천이라고 되어 있죠. 천, 하천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 잡이라고 써 있는 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도로가 이 정도 있겠죠. 그러면 천은 어떻게 돼 있나요? 천은 도로랑 똑같은 높이에 있을까요? 아니면 천이 위에 있을까요? 천이 아래로 가 있을까요? 도로 아래로 천이 생기죠. 그러면 도로와 천 사이에 비탈길이 있죠. 비탈면이 있죠. 네, 그 비탈면을 잡종지라고 합니다. 쓸 수 없는 땅.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천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도로와 천 사이에 바로 이렇게 비탈면이 생기는데 요걸 잡종지라고 합니다. 자, 캐드에서 불러와 보죠. 자, 파일 탐색기를 띄우시고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에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캐드 파일로 들어옵니다. 이때 인서션 포인트 위치가 물어봐요. 0,0으로 물어봅니다. 엔터. 그 다음에 스케일 팩터 크기를 물어봐요. 엔터. 회전 방향도 엔터.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러와 보시죠. 이제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개발할 땅이 여기라는 거죠.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커서가 하얀색입니다. 커서가 하얀색이에요. 그죠? 그리고 배경도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렇게 이게 줌인 줌아웃을 해서 중심을 찾으면 자,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겠죠. 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네요.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자, 그러면 선을 4개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 테두리. 테두리가 오브젝트예요. 지금 보이시죠? 테두리가 오브젝트인 거. 그러니까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삭제. 나머지 필렛.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지도죠. 지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됐네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방위요. 동서남북이 없잖아요. 이 도면에서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다가 방위를 표시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쿼드란트 쓸 겁니다. 자, 쿼드란트를 이용해서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엔 옵셋 할 겁니다. 옵셋 4mm. 자, 근데 여기는 옵셋 2mm. 나머지 필렛. 삭제. 그럼 방위 표시 됐나요? 물론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해치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아직 우리는 해치를 안 배웠으니까 해치 빼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요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15도 라인 그 다음 필렛 다시 라인. 선이 막 복잡해집니다. 거진 다 됐어요. 자, 트림. 아니네. 조인. 여기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요. 해치 아직은 안 배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방위를 표시합니다. 방위를 표시하는 방법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운 요걸 가지고 로테이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설계할까요? 이 상태에서 설계할 수 있을까요? 없죠. 토지를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0도 90도 맞춰야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써야 돼요? 어떤 명령어 써야 돼요? 로테이트 써야죠. 근데 얘가 몇 도 기울어졌는지 아나요? 몰라요. 그래서 로테이트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봅니다. 로테이트. 자, 베이스 포인트, 즉 회전 중심점 지정하고 레퍼런스, 중심점과 반대점 지정하고 0도.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지적도 다 땄죠? 지금 옆에 도면 보이시나요? 전체 배치도입니다. 또 보세요. 이렇게. 자,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여기 평면도 나오죠? 이렇게 설계를 할 때, 네, 여기 보시면 방위각이 나오죠? 근데 이 방위각이 필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일조권. 일조권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로테이트의 레퍼런스 기능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스케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자, 스케일. 물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가 스케일입니다. 자,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똑같이 베이스 포인트 지정한 다음 바로 여기다가 몇 배. 지금 스케일 팩터 물어보죠? 네, 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2배. 아이고. 다시 스케일.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2배. 2배 커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스케일. 0.5배. 0.5배. 자. 4배.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 얘는
글로벌 위드를 1mm로. 그러면 지금 보시는 얘는 A3 도면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축척이 1대 60입니다. 1대 60이에요. 그럼 도면이 몇 배 커져야 되는 거죠? 60배 커져야 되는 거죠. 어떤 명령어를? 스케일로요. 이해되셨나요? 스케일 선택하고 기준점 지정한 다음에 몇 배? 60배. 자, 이렇게 해요. 60배 키워버리면 지금 얘가 60배 도면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거 많이 쓰셔야 돼요. 스케일도 많이 쓰는 명령어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12,000, 아니 옵셋 6,000, 옵셋 4,000, 필렛. 그러면 12,000에 8,000인 12,000에 8,000인 도면이 완성이 된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키웠잖아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렉탱글 42 골뱅이 420,297. 자, 스케일. 자, 2배 키웠습니다. 여기서 다시 3배를 키웠습니다. 다시 줄여볼까요? 그러면 얼마를 줄이면 될까요? 이렇게요. 1 나누기 3. 7. 이렇게. 1 나누기 3. 그러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스케일. (1 나누기 2)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일 때는 0.5, 0.3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분수를 활용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역시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이용해서 카피. 그러면 이렇게 1, 2, 3 이렇게 배수로 커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카피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원래 이 종이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0mm여야 돼요. 그런데 크기를 재보니까 이렇게 돼요. 크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케일로 바꿀 겁니다. 자, 레퍼런스 원점, 반대점, 그 다음 210mm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세로는, 가로는 210mm가 맞았고 세로는 어떨까요? 세로는 조금 크기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297.12mm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도면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 축척이 몇 배예요? 5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로 줄였다는 뜻이에요. 자, 스케일. 얘를 몇 배 키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500배를 키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500배를 키워놓고 봐야 비로소 얘가 1대1이 되는 거죠. 서클, 반지름 10mm. 자, 이렇게 작아요. 라인, 쿼드란트, 라인, 옵셋 4mm, 옵셋 2mm. 자, 필렛. 자, 스케일 500배. 너무 크네요.
2분의 1로 줄여, 아이고. 다시 스케일. 2분의 1. 조금만 더 줄여봅시다. 2분의 1. 네, 요만하면 될 것 같아요. 로테이트. 원점, 레퍼런스. 여기도 0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6,200이 나오네요. 실제로 실측을 했을 경우 16,950이 나옵니다. 16,200, 16,950 어떤가요? 많이 비슷하게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렇게 작업합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작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맞춰놓고 면적도 계산하고 크기도 계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도 한번 맞춰보시죠. 자, 이번엔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는 늘리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랭슨이라고 이렇게 해서 렉탱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치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걸침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걸침 선택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끝점입니다. 끝점을 포함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치 이렇게 하면 이건 걸침 선택입니다. 그런데 끝점이 안 들어가 있죠. 모서리만 이렇게 선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스트레치 안 일어납니다. 스트레치 이렇게요. 걸침 선택이고 끝점도 포함되어 있고 엔터 기준점. 자,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스트레치.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끝점이 하나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이렇게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트레치는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그립을 눌러보면 여기 오브젝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그립들이 나오죠. 그냥 이 그립을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스트레치가 금방금방 일어나요. 이 방법은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스트레치도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랭슨입니다. 랭슨은 선의 길이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랭슨. 자, 랭슨을 실행하면 이렇게 델타, 퍼센트, 토탈, 다이나믹 이렇게 여러 가지 랭슨이 나옵니다. 랭슨은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어떠한 종류의 랭슨, 길이 조절 방법을 쓸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다이나믹. 그러면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서 그 길이를 줄이거나 느리거나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동적인이란 뜻이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랭슨. 이번엔 토탈이요. 전체 길이입니다. 제가 전체 길이를 5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의 길이가 이와 같이 500mm로 딱 맞춰지게 됩니다. 선의 길이를 한 번에 맞추고자 할 때 쓰는 게 토탈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백분율이죠. 자,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길이의 2배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퍼센트. 자,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길이의 절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퍼센트 200, 아니 150. 그러면 현재 길이의 0.5배씩 커지겠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랭슨. 이번엔 델타. 델타는 증감이란 뜻입니다. 커지고 감소하는 값을 델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100mm씩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델타 마이너스 500.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500mm씩 이와 같이 줄어들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선의 길이가 500mm보다 더 짧은 경우 이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점을 그릴 건데요. 자, 레이어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보죠. 중심선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색상 지정하고, 자, 선의 모양도 불러보죠. 자, X라인 0도, 90도. 자, 여기가 28도입니다. 그러니까 로테이트 우리 배웠어요. 자, 카피 마이너스 28도. 플러스 28도 하면 이렇게 가요. 마이너스 28도입니다. 트림. 자, 서클. 반지름 33.6. 다시 서클. 반지름 38.4. 자, 라인 타입 스케일 0.3. 서클 6.4. 옵셋 6.4.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필렛. 나머지 트림. 자, 트림. 그 다음, 옵셋 45mm, 옵셋 106mm, 옵셋 38mm, 다시 옵셋 84mm,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필렛, 다시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4mm. 자, 트림, 필렛, 다시 필렛, 반지름 2.4.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47도죠.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중심점 잡고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겠네요. 그럼 얘로 해볼까요? 로테이트 카피 47도. 자,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반지름 0 이러면 되겠군요. 자, 여기 그 다음 트림으로 깔끔하게 선 정리해 주고요. 나머지 잘라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47도입니다.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47도. 자, 옵셋 10mm. 자, 지우고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선 정리하고요. 자, 나머지 또 트림. 자, 그 다음 트림 선 정리하고요. 그러면 아래쪽은 다 끝났고요. 자, 여기도 트림, 여기도 트림. 그 다음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트림. 자,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5mm 다시 서클
반지름 10mm. 자, 트림으로 선을 끊습니다. 필요 없는 거, 자, 이렇게 끊어주고, 자, 라인.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필렛. 트림으로, 아니, 여긴 좀 이따 하고. 자, 이번엔 여기가 몇 도예요? 10도입니다.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필렛. 나머지 트림. 자, 확대해서 짜투리도 지우고.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카피 10도,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다시 필렛, 트림합니다. 한 번씩 꼭 확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트림으로, 자, 그 다음 옵셋 4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고, 필렛 반지름 10mm. 자, 나머지 트림. 자, 이때 선의 모양이, 중심선이 어때요? 다 짧죠? 랭슨 델타 5mm. 어떤가요? 중심선들이 다 앞으로 삐져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전에는 옵셋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옵셋을 쓰는 게 아니고 랭슨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랭슨을 쓰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선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자, 랭슨을 활용해서 이렇게 과제물을 한번 그려보시죠. 로테이트 예제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연습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지우개예요. 이레이즈는 사물을 지울 때 쓰는 거고, 트림은 자를 때를 썼죠? 자, 브레이크입니다. 끊기. 요것도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자, 브레이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브레이크. 그러면 제일 먼저 캐드가 물어봐요. 선택해달라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점이 바로 브레이킹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킹 포인트로 들어가고, 캐드가 세컨 포인트로 물어봅니다. 마우스로 적당히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마치 트림처럼 이렇게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브레이크 클릭합니다. 근데 나는 이 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옵션을 보시면 여기 퍼스트 포인트라는 옵션 보이시나요? 지금 캐드는 세컨드 브레이크 포인트를 물어보지만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 그 다음에 다시 위치 클릭, 세컨드 포인트, 위치 클릭. 어떤가요? 위치를 다시 지정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그러니까 브레이크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트림처럼.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위를 자르고 싶어요. 브레이크. 일단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르고자 할 객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첫 번째 점의 위치를, 그리고 두 번째 점의 위치를 재지정하면 트림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여기와 여기 둘로 쪼개고 싶습니다. 하나로, 경계선 하나로 둘로 나누는 것. 이게 브레이크가, 이게 가능해요. 자, 봅니다. 브레이크. 일단 선택을 해요. 대신에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첫 번째 점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세컨드 포인트 위치도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퍼스트 포인트와 세컨드 점을 같은 자리를 찍으면 이렇게 한 점 브레이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포인트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점이란 뜻입니다. 점 추가하는 명령어고, 그 다음 P타입은 점 유형 변경 명령어입니다. 자, 명령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포인트 그리고 클릭해주면 돼요. 포인트가 화면상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립이 찍힌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포인트를 한번 넣어 보시죠. 포인트는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 P타입. P타입은 점의 유형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점의 모양 보이시죠? 제가 선택하고 오케이. 그러면 점의 모양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점의 모양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점의 모양을 바꾸어 보시죠. 이렇게 점의 모양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P타입.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포인트 사이즈라는 것이 나옵니다.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투 스크린. 무슨 뜻이냐면 화면에 상대적으로 5%만하게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넣으면요.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 5유니트. 지금 단위가 뭐로 잡혀 있냐면 밀리미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보통은 화면에 5% 사이즈에 맞춰서 넣고 사용합니다. 자, 볼까요? 예를 들어서 20%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20%만하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크죠? P타입. 보통은 5%로 놓고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점의 모양도 바꿔보시고 점의 크기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근데 이렇게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5%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뭐냐면 리젠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화면 재생성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리젠. 그러면 다시 화면에 5%로 맞춰집니다. 다시 볼까요? 아예 너무 작죠? 리젠.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5%만하게 나옵니다. 리젠. 자, 한번 해보시죠. 화면을 줌인해서 리젠, 줌아웃해서 리젠. 이번엔 여기 있는 포인트에서 여기 있는 포인트로 선을 잇고자 합니다. 라인. 자, 인터섹션. 교차점이죠. 잡히나요? 안 잡히는데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센터. 잡히나요? 오스냅이? 안 잡히는데요? 오스냅이 안 잡혀요. 다시 봅니다. 엔드포인트. 얘 엔드포인트 잡히네. 네. 다시 볼까요? 엔드포인트 안 잡히네요. 엔드포인트 안 잡혀요. 다시 봅니다. 미드포인트. 뭐지? 아, 얘 노드가 잡히는군요. 자, 노드. 밑으로 내리면 노드. 노드가 점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점 관련 오스냅은 노드입니다. 이렇게 노드요. 다른 오스냅은 안 걸립니다. 오로지 노드만 됩니다. 노드. 자, 여러분들도 노드로 선을 한번 연결해 보시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라인. 누구냐면 니어레스트라고 하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보시면 니어레스트라고 하는 오스냅이 있어요. 어디 갔나요? 자, 니어레스트. 근처란 뜻입니다.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커서 근처에 있는 오스냅들. 선이면 무수히 많은 근처점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점도 니어레스트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니어레스트 이렇게요. 그래서 점을 찾는 오스냅이 두 개입니다. 노드하고 니어레스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해볼 겁니다. 자, 선을 하나 이렇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뭘로 나누냐면 개수로 나누기입니다. 디바이드는 개수로 나누는 거고 메주어는 분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리로 나누기입니다. 간격으로 말을 바꾸면 되겠네요. 간격으로 나누기입니다. 자, 디바이드 선택하고 몇 등분 할 건가? 넘버 오브 세그먼트 몇 개인가요? 6등분이요. 6등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6. 근데 특이한 건 뭐가 들어갔나요? 포인트가 들어갔죠. 실제로 선은 잘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은 잘라지지 않았어요. 선은 잘라지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P타입이 기본값이 뭐예요? 1번이잖아요. 디바이드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잖아요. 그죠? 잘라진 것도 아니고 아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포인트를 못 쓰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메주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메주어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선택을 하면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이렇게 잘라나갑니다. 선택을 할 때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잘라나가요. 자, 길이를 100으로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100mm씩 쭉 나누다가 마지막에 자투리가 남게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